기술 인력 있으니까 입찰 참여했어. 수주 성공했지. 인력 정년 회사들은 참여도 못했어. 버틴 우리만 기회 잡은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경기 침체 때 경험이야. 건설 경기 나쁘니까 엘리베이터 수요 없었어. 업체들 문 닫았지. 우리는 버텼어. 유지 보수로 버텼어. 신규 설치 없어도 기존 제품 관리하면서 견뎠지. 경기 회복되니까 신규 수준 늘었어. 버텨서 살아남은 업체 별로 없었어. 우리가 시장 주도했어. 근데 캐피탈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어. 여신 줄이고 보수적 경영했어. 수익 줄었지만 리스크 관리했지. 공격적이던 캐피탈사들 부실 생겨서 무너졌어. 우리는 건전성 유지했어. 위기 지나니까 신뢰 얻었어. 사업 합배했지. 쓰러지지 않은 게 경쟁력 됐어. 상대 건설기계 어펑부진할 때 기억나. 재고 쌓이고 판매 안 됐어. 생산 줄였지만 중단은 안 했어. 경쟁사들 공장 멈췄어. 우리는 최소 가동 유지했어. 시장 회복되니까 빨리 대응했어. 가동하는데 시간 걸리는 경쟁사보다 빨랐지. 멈추지 않은 게 속도 차이 만들었어. 현대아산 관광사업 중단. 위기 때도 그랬어. 정치 상황으로 중단됐어. 사업부 해체하자는 의견 나왔지. 그래서 인력 유지했어. 재개 가능성 보고. 몇 년 뒤 재개됐어. 인력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했어. 완전히 해체했으면 재시작 어려웠을 거야. 버틴 게 재기 가능하게 한 거야. 버티는 게 쉽지 않아. 고통스러워. 근데 완전히 쓰러지지만 않으면 기회와 일어설 수 있어. 먼저 쓰러지는 사람 많아. 조금만 더 버티면 경쟁자 줄어. 남은 사람이 시장 가져. 그게 비즈니스야. 지금 힘들어도 쓰러지지 마. 조금만 더 버텨. 남들 쓰러질 때까지. 그러면 기회와 그게 이기는 방법이야. 현대자동차 엔진 개발할 때 이래야. 시제품 만들면 문제 생기고 고치면 또 문제 생기고. 단복이었어. 담당 팀장한테 말했어. 실패 내용 전부 기록하라고. 어디가 왜 고장 났는지 원인이랑 조치 내용 상세하게 노트 한 권 다 채웠어. 6개월 뒤 신형 엔진 개발할 때 그 노트 꺼냈어. 똑같은 실수 안 했지. 개발 기간 절반으로 줄었어. 기록 덕분이야. 기록하면 자산이 돼. 안 하면 같은 실수 반복해. 시간 낭비지. 현대건설 해외 공사 초기에 실수 많았어. 전지 문화 몰라서 계약 조건 잘못 잡고 날씨 예측 못해서 일정 틀리고 프로젝트 끝나면 보고서 썼어. 뭐가 잘못됐고 다음엔 어떻게 할지 세세하게 기록했지. 그게 쌓이니까 매뉴얼 됐어.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그 매뉴얼 보고 준비했어. 실수 줄었어. 10년 뒤엔 중동 전문가 됐지. 기록이 전문성 만든 거야. 실패를 기록 안 하는 사람 많아. 부끄럽다고 덮어버려. 근데 그러면 배움 없어. 기록해야 성장해. 현대중공업 용접기술 개발할 때 기억나. 용접 강도 테스트하면 자꾸 균열 생겼어. 이제 온도 조절 잘못한 건지 속도 문제인지 몰랐어. 기록하기 시작했어. 온도 몇 도에 속도 얼마일 때 어떤 결과 나왔는지 100번 넘게 테스트하고 전부 기록했지. 패턴 보이더라고. 특정 조건에서 균열 생긴다는 거. 그 조건 피하니까 문제 해결됐어. 기록 안 했으면 한 번 더 했을 거야. 적은 패턴을 보여줘. 왜 실패했는지 알게 해. 그게 해결책이야. 현대제철 품질 불량 줄일 때도 그랬어. 불량 나오면은 폐기하고 다시 만들고 반복해서 비용 많이 들었지. 불량 원인 기록하기 시작했어. 원자재 문제인지 공정 문제인지 작업자 문제인지 한 달치 데이터 모아보니까 특정 공정에서 집중됐어. 공정 개선했어. 불량률 30 줄었어. 기록이 원인 찾아준 거야. 실패 숨기지 말고 드러내. 기록으로 남겨. 그게 개선의 시작이야. 근데 뭐 있어. 부품 테스트 할 때 경험이야. 내구성 테스트 통과 못하는 부품 많았어. 설계 바꾸고 다시 테스트하고 실패한 설계 전부 보관했어. 파일로 정리해서 어떤 설계가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200개 넘게 쌓였어. 신제품 개발할 때 그 파일 참고했어. 실패한 설계 피하고 성공 가능성 높은 걸로 갔지. 시행착오주로서 대기록은 지도야 가지 말아야 할 길 보여줘. 지름길 찾게 해.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할 때도 비스냈어. 연체 사례 생기면 문제만 해결하고 끝냈어. 이제 왜 연체됐는지 분석 안 했지. 연체 사례 기록하기 시작했어. 업종별 지역별 금액별로 분류해서 3년치 데이터 분석하니까 패턴 나왔어. 특정 업종 특정 금액대에서 연체 많다는 거 그쪽 심사 강화했어. 연체율 반으로 줄었어. 기록에 예측 가능하게 한 거야. 번역은 미래를 예측하게. 같은 실수 막아줘. 현대카드 마케팅 캠페인 할 때 기억나. 실패한 캠페인 많았어. 반응 없거나 비용만 날리거나. 요 기록했어. 타겟 잘못 잡았는지 메시지 문제인지
타이밍 문제인지 캠페인 끝날 때마다 분석했지. 5년치 데이터 쌓이니까 성공 공식 보여서 어떤 메시지가 먹히는지 성공률 올라갔어. 실패 기록은 성공 공식 만들어 쌓일수록 정확해져. 현대 글로비스 물류 실수 관리할 때도 그랬어. 배송 지연이나 분실 생기면 고객한테 사과하고 끝냈어. 실수 내용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어. 언제 어디서 왜 실수 났는지 6개월 치 보니까 특정 구간에서 집중됐어. 그 구간 시스템 개선했어. 실수 70 줄었어. 기록의 문제 구간 찾아준 거야. 기록 없으면 감으로 해. 기록 있으면 데이터로 해. 또 차이 커. 현대 오일뱅크 정유 공정 관리할 때 경험이야. 공정 트러블 생기면 급하게 해결하고 넘어갔어. 트러블 일지 쓰기 시작했어. 이 발생 시간 원인 조치 내용 전부 1년치 모아서 분석했지. 계절별로 특정 트러블 많다는 거 발견했어. 미리 대비하니까 트러블 줄었어. 기록이 예방 가능하게 한 거야. 기록은 대비하게 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현대비아 기계 고장 대응할 때도 비슷했어. 고장나면 수리하고 끝이었어. 왜 고장났는지 깊이 안 봤지. 고장 이력 관리 시작했어. 부품별 고장 빈도 원인 수명 데이터 분석하니까 취약 부품 보였어. 그 부품 강화하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했어. 고장 절반으로 줄었어. 기록이 약점 찾아준 거야. 실패 기록은 약점 보완하게 강해지는 방법이야. 엔지니어링 설계 때 기억나. 오류 나면 수정하고 다시 작업했어. 다 오류 원인 정리 안 했지. 오류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어. 여기에서 어떤 오류 많은지 3년치 쌓이니까 체크리스트 만들었어. 설계 전에 체크리스트 확인하니까 오류 80% 줄어. 기록이 품질 올린 거야. 기록은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어. 줄여져. 현대제철 안전사고 관리할 때도 그랬어. 작은 사고 나면 치료하고 끝냈어. 여기를 그 다음날 왜 났는지 분석 안 했지. 아차 사고까지 포함해서 전부 기록했어. 장소 시간 원인 6개월 치 보니까 특정 공정 특정 시간대 많았어. 이 시간대 안전관리 강화했어. 사고 절반 줄었어. 기록에 안전 지킨 거야. 기록은 생명 지켜. 작은 실수도 남겨야 해. 현대상선 사고 관리할 때 경원이야. 선박 사고나 화물 손상 생기면 보상하고 끝냈어. 그거 보고서 체계화해서 해역별 날씨에서 현대 건설기계 클레임 대응할 때도 비슷했어. 고객 불만 들어오면 해결하고 끝이었어. 클레임 데이터 정리했어. 제품별 내용별 빈도별 2년치 분석하니까 특정 모델 특정 부위 문제 많았어. 그 모델 개선했어. 클레임 60% 기록이 개선 포인트 찾아준 거야. 실패 기록은 개선 지도야. 어디 고칠지 알려줘. 현대리바트 반품 관리할 때 기억나? 반품 들어오면 환불하고 재고 처리했어. 왜 반품하는 반품 사유 수집하기 시작했어. 색상 문제인지 사이즈 문제인지 품질 문제인지 1년치 정리했어. 특정 제품 특정 사유 많다는 거 발견했어. 그 제품 개선하고 설명 강화했어. 반품률 30 줄었어. 기록은 고객 목소리 들려줘. 뭘 원하는지 하게 해. 현대로텐 품질 테스트 할 때도 그랬어. 불합격 나오면 재작업했어. 테스트 결과 보관 안 했지. 테스트 데이터 전부 저장했어. 그 불합격 전부 패턴 분석하니까 불합격 원인 명확해졌어. 공정 개선해서 합격률 90% 넘겼어. 기록이 품질 올린 거야. 실패 부끄러워하지 마. 기록해 분석해 배워. 그게 성장이야. 기록 많을수록 성공 가까워져. 지금부터 시작해. 실패 기록해. 그게 성공 만드는 방법이야. 불편함을 찾는 사람에게 성장은 먼저 온다. 현대전자 반도체 공정 배울 때 일이야. 일본 기술자들이 가르쳐줬어. 편한 공정만 배우면 쉬웠을 거야. 근데 제일 어려운 공정 배우고 싶다고 했어. 미세 공정이었지. 일본 기술자들 놀라자. 왜 어려운 거 배우려 하냐고. 어려운 거 배워야 실력 늘잖아. 6개월 고생했어. 근데 그 기술 익히니까 다른 공정은 쉽더라고. 지적 확 올랐지. 편한 것만 하면 편한 실력만 생겨. 불편한 거 해야 진짜 실력 늘어. 현대건설 신입 시절 기억나. 현장 배치될 때 편한 내근 자리 있었어. 근데 힘든 외근 지원했어. 외근은 날씨 변덕에 작업 고되고 힘들었어. 거기서 배운 게 많았어. 실제 공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익혔지. 내근 동기들은 편해지만 현장 모르더라고. 10년대 차이 났어. 요거 외근 경험이 나를 키운 거야. 불편함은 성장의 문이야. 피하면 성장 없어.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 파견 갈 때도 그랬어. 미국 공장이랑 인도 공장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미국은 편하고 인도는 불편했지. 인도 갔어. 더위에 문화 차이에 적응 힘들었어. 근데 거기서 배운 게 컸어. 다양한 환경 대응 능력 생겼지. 미국 간동기는 편했지만 성장 적었어. 불편함 선택한 내가 더 많이 배운 거야.
총장하고 싶으면 불편함 찾아가. 거기에 배움이 있어. 한대중공업 용접 기술을 익힐 때 경험이야. 평지 용접이랑 고소 작업 용접이 있었어. 평지는 쉽고 고소는 어려웠지. 고소 작업 자원했어. 무섭고 힘들었어. 거기서 숙련되니까 평지는 식은 죽먹기더라고. 기술 수준 달라졌어. 쉬운 것만 한 사람은 쉬운 일만 할 수 있어. 어려운 거 한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어. 불편함이 능력 확장시켜. 피하지 마. 현대상선 항로 배울 때도 비슷했어. 가까운 항로랑 먼 항로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가까운 건 편하고 먼 건 힘들었지. 먼 항로 탔어. 항해 길고 날씨 변덕 심했어. 근데 거기서 항해를 제대로 배웠어. 다양한 상황 대응 익혔지. 가까운 항로만 탄 사람들은 경험 좁았어. 불편함 감수한 내가 더 성장한 거야. 그런 길은 성장적으로 험한 길이 성장 크게 해. 현대증권 영업 시작할 때 기억나. 부자 동네랑 서민 동네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부자 동네는 편하고 서민 동네는 어려웠지. 서민 동네 가스안녕 설득하기 힘들었어. 근데 거기서 영업력 키웠어. 진짜 고객 마음을 읽는 법 배웠지. 부자 동네 간 동기는 쉽게 팔았지만 실력 안 늘었어. 어려운 곳 간 내가 진짜 영업 배운 거야. 불편한 환경이 실력 만들어 찾아가야 해. 현대캐피탈 심사 업무 배울 때도 그랬어. 단순 심사랑 복잡한 심사 있었어. 단순은 쉽고 복잡은 어려웠지. 복잡한 참 심사 맡았어. 머리 아팠어. 근데 거기서 분석 능력 늘었어. 타각도로 보는 법 익혔지. 단순 심사만 한 사람은 응용 못 하더라고. 좀 복잡한 거 한 내가 전문가 된 거야. 어려운 일이 전문성 만들어 피하지 말고 덤벼. 현대모비스 기술 개발할 때 경험이야. 기존 기술 개선이랑 신기술 개발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기존은 안전하고 신기술은 위험했지. 신기술 도전했어. 실패 많았어. 시행착오 거치니까 실력 확 늘어서 혁신 능력 생겼지. 기존 개선만 한 사람은 안전했지만 혁신 못하더라고. 위험 감수한 내가 앞서간 거야. 불편하고 위험한 길이 혁신길이야. 언더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구축할 때도 비슷했어. 기존 시스템 쓰는 게 편해서 새 시스템 만드는 건 고생이었지. 새 시스템 만들었어. 밤 고생했어. 근데 거기서 시스템 설계 능력 생겼어. 맞춤형 솔루션 만들 수 있게 됐지. 기존 시스템만 쓴 사람들은 응용 못했어. 내가 전문가 된 거야. 편함은 정체야. 불편함이 발전이야. 현대카드 신사업 개발할 때 기억나. 기존 카드 사업 합장이란 새 영역 개척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확장은 안전하고 개척은 불확실했지. 개척 선택했어. 시장 조사부터 시작이었어. 힘들었지만 시장 읽는 능력 생겼어. 사업 개발 전문가 됐지. 확장만 한 사람들은 안전했지만 새로운 거 못하더라고. 도전한 내가 기회 많아진 거야. 불편함 감수하면 기회 많아져. 근데 우리 땐 그 정유 공정 최적화할 때도 그랬어. 전 방식 유지가 편했어. 새 방식 도입은 위험했지. 새 방식 시도했어. 초기 문제 많았어. 근데 해결 과정에서 공정위에 깊어졌어. 최적화 전문가 됐지. 기존 방식만 한 사람들은 개선 못했어. 시도한 내가 성과 낸 거야. 시도는 불편하지만 성과 크게 만들어. 근데야 해외 영업할 때 경험이야. 영업권이랑 비영업권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영업권은 쉽고 비영업권은 어려웠지. 비영어권 가서 언어 배우고 문화 익히고 힘들었지만 적응 능력 생겼어.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지. 영어권만 간 사람들은 범위 좁았어. 고생한 내가 기회 넓어진 거야. 불편함 극복하면 영역 확장돼. 근데 이제 니어린 프로젝트 맡을 때도 비슷했어. 쉬운 프로젝트랑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선택하라고 했어. 어려운 거 선택했어. 야근 많고 스트레스 컸어. 근데 문제 해결 능력 키웠어. 복잡한 프로젝트 다룰 수 있게 됐지. 쉬운 것만 한 사람들은 간단한 것만 했어. 어려운 거 한 내가 리더 된 거야. 리더는 어려움 겪은 사람이 돼. 현대제철 품질 개선 작업할 때도 그랬어. 현상 유지가 편해서. 개선은 변하고 변화는 불편했지. 개선 추진했어. 저항 있고 시행착오 있었어. 근데 거기서 변화 관리 능력 배웠어. 됐지. 현상 유지한 사람들은 정체됐어. 변화 주도한 내가 성장한 거야. 변화는 불편하지만 성장 가져와. 불편함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본능은 편함 찾으니까. 근데 의식적으로 불편함 선택해야 해. 지금 선택 앞에 있으면 물어봐. 어느 쪽이 더 불편한가. 불편한 쪽 선택해. 거기에 성장 있어. 그게 앞서가는 방법이야. 현대조선 대형 선박 수주 도전할 때였어. 우리 팀 반대 있어. 우리 시적을 안 된다고 영업팀도 의심했어. 경쟁사 너무 강하다고 회의 소집했어.
물었지. 정말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 해본 거라 두려운 거냐? 들 말 없더라고. 자료 보여줬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10년 전엔 작은 배도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형선 만들잖아. 그 그래프 보여주지. 팀장들 눈빛 바뀌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들 스스로 설득된 거야.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어. 6개월 뒤 수주 성공했지. 남 설득하기 전에 자기 자신 설득해야 해. 자기가 안 믿으면 아무도 안 믿어. 현대건설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입찰할 때 기억나. 그녀가 우리가 해본 것에 3배였어. 직원들 걱정했어. 프로젝트 매니저 불러서 말했어. 자네가 할 수 있다고 믿나? 솔직히 말해봐. 망설이더라고. 자신 없다고 했어. 그래서 같이 계획 짜서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쪼갰어. 하나하나는 우리가 해본 크기였지. 이건 할 수 있지. 이것도 할 수 있지. 전부 할 수 있는 거였어. 여자 얼굴 밝아지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 설득된 거야. 프로젝트 성공했어. 자기 설득은 구체적이어야 해. 그냥 안 믿음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이어야 해. 전대 자동차 자체 엔진 개발 결정할 때도 그랬어. 엔지니어들 불가능하다고 했어. 기술 격차 너무 크다고. 엔진 개발 책임자 따로 불렀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하나씩 짚어봤어. 설계 능력 있나? 있다고 했어. 제조시설 있나? 있다고 했어. 테스트 능력 있다고 했어. 그럼 뭐가 없나?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책임자 고개 끄덕이더라고. 스스로 가능성 본 거야. 그냥 걸렸지만 엔진 개발 성공했어. 불가능하다는 건 대부분 막연한 두려움이야. 쪽에서 보면 가능한 것들이야.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진출할 때 경험이 하던 회사가 플랜트는 처음이었어. 임원들 반대 심했어. 하나씩 물었어. 용접 기술 있나? 있어. 설계 능력 있나? 손으로 쌌어. 그럼 뭐가 부족한가? 플랜트 특화 기술. 그건 배우면 되잖아. 파트너 찾으면 되잖아. 임원들 동의하더라고. 스스로 설득된 거야. 진출 성공했어. 자기 설득에는 현실적인 분석 필요해. 있는 거랑 없는 거 정확히 파악하고 없는 건 어떻게 채울지 계획 세우면 돼. 제철소 건설 결정할 때도 비슷했어.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했어. 이사회에서 반대 많았지. 반대파 이사들 많았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 문제 나왔어. 그럼 자금 조달 방법 찾으면 되잖아. 기술 문제 나왔어. 기술 이전 받으면 되잖아. 하나씩 해결 방법 제시하니까 반대 줄었어. 스스로 가능성 보기 시작한 거야. 결국 추진됐고 성공했어. 반대하는 사람도 결국 스스로 설득돼야 움직여. 강요로는 안 돼. 현대카드 새로운 마케팅 시도할 때 기억나.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라. 마케팅팀 저항했어. 팀장한테 물었어. 기존 방식으로 성장한 게 있나? 없나? 있다고 했어. 새로운 시도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럼 왜 안 하나? 실패 두렵다고 했어. 그럼 실패도 회복하는 안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해볼 만하잖아. 팀장 동의했어. 스스로 결론 낸 거야. 성공했어. 자기 설득은 논리적이어야 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스스로 납득해야 해. 현대증권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할 때도 그랬어. 리스크 크다고 반대 많았어. 상통 개발팀 불러서 분석했어. 리스크 관리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했어. 시장 수요 있나? 있다고 했어. 가능성 있나? 있다고 했어. 그럼 왜 망설이나? 책임 부담 때문이라고 했어. 실패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어. 팀원들 적극적으로 바뀌었어. 심리적 부담 없애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자기 설득에는 심리적 안정도 필요해. 두려움 없애줘야 해. 현대 모비스 신기술 투자 결정할 때 경험이야. 금액 크고 성공 불확실했어. 투자위원회 반대했지. 수익 예측 자료 만들었어. 최악의 경우랑 최선의 경우. 최악이어도 회사 존속에 문제 없었어. 선임은 업계 선도갈 수 있었어. 위원들한테 물었어. 이 정도 리스크면 감당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럼 투자할 만한가? 할 만하다고 했어. 스스로 결정한 거야. 투자 진행했어. 자기 설득에는 리스크 분석 필요해.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할 수 있어. 근데 상선 신규 항로 개설할 때도 비슷했어. 수요 불확실하고 경쟁이 심했어. 영업팀 소극적이었지. 시장 조사 자료 함께 봤어. 잠재 수요 있었어. 경쟁사 서비스 빈틈이 있었어.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부분 보이더라고. 영업팀한테 물었어. 이거 보면 그럼 해보자. 동의했어. 스스로 가능성 본 거야. 항로 성공했어. 자기 설득은 데이터 기반이어야 해. 객관적 근거가 확신 만들어. 현대글 노비스 물류 자동화 추진할 때 기억나. 그 다음날 비용 많이 들고 직원들 일자리 걱정했어. 단대 여론 강했지. 직원들 모아서 설명했어. 자동화하면 단순 작업 수로 대신 관리 업무로 교육 지원할 테니 관리자로
진짜로 성장할 기회야. 일자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직원들 이해하더라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본 거야. 자동화 성공했어. 자기 설득에는 이해 필요해. 왜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 알아야 해. 현대캐피탈을 AI 심사 도입할 때도 그랬어. 심사위원들 자기 일 뺏긴다고 반대했어. 설명했어. 여와에는 단순 심사 맡아. 복잡한 건 사람이 시간 절약돼서 고객 많이 만날 수 있어. 실정대로 날 거야. 심사위원들 생각 바쁘더라고. 스스로 장점 본 거야. 도입 순조로웠어. 자기 설득은 이익 고유제 해. 자기한테 뭐가 좋은지 알면 동의해. 자, 현대오일뱅크 신환경 전환할 때 경험이야. 많이 들고 수익성 낮았어. 황영진 소극적이었지. 장기 전망 보여줬어. 규제 강화 추세. 친환경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 지금 투자하면 경쟁 우위 선점. 강영진 납득하더라고. 스스로 필요성 인정한 거야. 추진 결정돼서 자기 설득은 미래 보여줘야 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이득이면 동의해. 현대위와 품질 투자 늘릴 때도 비슷했어. 당장 비용 증가 부담돼서 재무팀 반대했지. 계산 보여줬어. 품질 불량으로 잃는 비용이랑 품질 투자 비용. 투자가 더 통계적이었어. 재무팀 인정하더라고.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본 거야. 투자 승인됐어. 이게 설득은 계산 명확해야 해. 숫자로 보면 납득 쉬워. 현대 엔지니어링 신사업 진출할 때 기억나. 기존 사업 집중하자는 의견 강했어. 물었어. 기존 사업 성장률 어때? 둔화됐어. 신규 필요하지 않나? 필요해. 그럼 언제 시작할 건가? 지금이라고 했어. 진출 결정됐어. 자기 설득은 질문으로도 돼. 스스로 답찾기 하면 설득 쉬워. 원하는 결과 있으면 먼저 자신 설득해. 스스로 확신서야 남도 설득돼. 그게 일 추진하는 방법이야. 지금 하려는 일 스스로 믿어. 길 열려. 목표가 없으면 기회도 없으면 기회도 없다. 현대산업 초기에 직원 하나 있었어. 섬실하고 부지런했어. 매일 일찍 와서 늦게 갔지. 근데 10년 지나도 같은 자리였어. 불러서 물었어. 어디 가고 싶나? 뭐 하고 싶나? 대답 못 하더라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그냥만 하면 제자리야. 방향 없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 다른 직원 하나 있었어. 능력은 좀 떨어졌어. 네. 목표 명확했어. 5년 안에 부장 되겠다고. 계획도 있었지. 필요한 경험 찾아서 쌓았어. 부족한 부분 공부했어. 5년 뒤 정말 부장 됐어. 내가 글을 읽은 거야. 목표 있으면 뒤에 보여. 없으면 뒤에 와도 몰라. 현대건설 입사 지원자 면접 볼 때 경험이야. 똑같이 물었어. 10년 뒤 뭐 하고 있고 싶나? 절반은 대답 못했어.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만 했지. 절반은 구체적이었어. 현장 소장 되고 싶다. 해외 프로젝트 책임자 되고 싶다. 10년 뒤 봤어. 목표 있던 사람들 대부분 목표 이뤘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중간이었어. 목표가 경로 만들어. 어디 갈지 알면 어떻게 갈지 보여. 현대 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할 때 기억나. 연구원 둘이 같이 들어왔어. 능력 비슷했지. 한 명은 목표 뚜렷했어. 신형 엔진 개발 책임자 되겠다고 관련 프로젝트 찾아다니고 세미나 참석하고 논문 읽었어. 다른 한 명은 목표 없었어. 시키는 일만 했어. 5년 뒤 격차 컸어. 목표 있던 사람 팀장 됐고, 어떤 사람은 평연구원이었어. 목표는 자석이야. 관련된 것들 끌어당겨 현대중공업 용접공 중에도 봤어. 어떤 용접공은 그냥 용접만 했어. 어떤 용접공은 명장 되겠다는 목표 있었어. 이 명장 목표 가진 사람은 새 기술 배우려고 했어. 일본 기술자 옆에 붙어서 배웠어. 집에서도 연습했어. 10년 뒤 진짜 명장 됐어. 그냥 어떤 목표 없던 사람은 10년이 20년 돼도 그냥 용접공이었어. 실력은 늘었어도 수준은 그대로였지. 목표가 성장 속도 결정해. 현대상선 선원 관리할 때도 느꼈어. 어떤 선원은 선담 되겠다는 목표 있었어. 항해사 자격증 따고 경험 쌓고 영어 공부했어. 다른 선원은 목표 없었어. 그냥 월급 받으면 됐어. 15년 뒤 한 명은 선장됐고 한 명은 여전히 갑판원이었어. 목표 없으면 현재만 봐. 목표 있으면 미래 봐. 지야 차이야. 현대증권 영업할 때도 비슷했어. 신입들한테 물었어. 얼마 벌고 싶나? 부분 많이 벌고 싶다고만 했어. 한 신입은 구체적이었어. 3년 안에 월 500만 원 벌겠다고 계획도 있었어. 고객 100명 확보하고 월 거래량 목표 세우고 3년 뒤 그 신입만 목표 이뤘어. 나머지는 절반도 못 벌었어. 목표가 행동 만들었던 거야. 막연한 바람이란 구체적 목표는 달라. 목표는 숫자랑 기한이 있어야 해. 현대카드 마케팅
마케팅 팀 관리할 때 경험이야. 캠페인 목표 세울 때 어떤 팀원은 성공하면 좋겠다고만 했어. 그런 팀원은 신규 회원 10,000명 확보하겠다고 했어. 구체적이었지. 그 팀원 캠페인은 목표 달성했어. 막연한 팀원은 실패했어. 목표 구체적일수록 실행 명확해져. 근데 뭐겠어? 영업할 때도 봤어. 어떤 영업자는 열심히 하겠다고만 했어. 어떤 영업자는 분기당 10억 수주하겠다고 했어. 10억 목표 가진 사람은 전략 세웠어. 어느 고객한테 얼마씩 받을지 구체적이었지. 분기마다 목표 달성했어. 열심히만 하겠다던 사람은 실적 들쑥날쑥했어. 방향 없이 노력만 한 거야. 목표 없는 노력은 효율 떨어져. 현대글로비스 물류 사업 확장할 때도 그랬어. 성장하자고만 하면 안 돼. 5년 안에 매출 2배 만들자. 저 목표 세웠지. 그럼 매년 얼마씩 늘려야 하나? 계산 나와. 어느 부문에서 얼마씩 늘릴까? 계획 나와. 목표가 실행 만든 거야? 목표 없으면 계획도 없어. 계획 없으면 실행도 없어. 현대캐피탈 여신 목표 세울 때 기억나. 어떤 지점은 최선 다하겠다고만 했어. 지점은 분기당 100억 실행하겠다고 했어. 100억 목표 세운 지점은 1, 2 목표 계산했어. 하루에 몇 건 심사해야 하나? 얼마씩 실행해야 하나? 매일 체크했지. 최선만 다하던 지점은 목표 못 이뤘어. 구체성 없으니까 행동도 애매했던 거야. 만약에 1일 단위로 쪼개져야 실행돼. 현대월뱅크 판매 목표 세울 때도 비슷했어. 많이 팔자는 건 목표가 아니야. 전년 대비 10% 늘리자. 이게 목표지. 퍼센트 늘리려면 어느 제품 얼마씩 늘려야 하나? 참 지역 공략할까? 전략 나와. 목표가 방향 만들어. 막연하면 움직임도 막연해. 현대기아 수출 목표 세울 때 점검이야. 수출을 늘리자는 건 구호야. 미국 시장 30 점유하자. 이 목표지. 30타려면 물량 얼마나 고객 몇 곳 확보해야 하나? 차는 못해. 그럼 누가 어느 고객 맡을까? 역할 분담돼. 목표가 조직 움직여.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할 때도 그랬어. 올해 잘해보자는 건 의미 없어. 그냥 프로젝트 3건 따내자. 목표 세웠지. 어떤 프로젝트들 있나? 조사 시작 때 우리 강점 살릴 수 있는 건 뭔가? 선택 집중돼. 입찰 준비 철저해져. 목표가 집중 만들어. 현대제철 생산 목표 세울 때 기억나. 열심히 만들자는 건 공허해. 그냥 월 100만 톤 생산하자. 명확하지. 100만 톤 만들자면 가동률 몇 퍼센트, 불량률 몇 퍼센트 이하로. 구체적 기준 나와. 관리 포인트 명확해져. 목표가 기준 만들어. 현대리바터 매출 목표 세울 때도 비슷했어. 매출 올리자는 건 추상적이야. 1,000억 달성하자. 파 숫자 있으니까 실감나지. 1,000억 하려면 제품별로 얼마씩, 채널별로 얼마씩 나눠지잖아. 각자 목표 생겨. 책임 명확해져. 목표가 책임 만들어. 반대로템 수주 목표 세울 때도 그랬어. 많이 따내자는 건 동기부여 안 돼. 조단위 수주하자. 크기 있으니까 도전의식 생겨. 따니면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어떤 고객 타겟해야 하나? 전략 구체화돼. 목표가 전략 만들어. 지금 목표 있나? 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 숫자 있고 기한 있는 목표. 없으면 만들어 목표 있어야 기회 보여. 기회와도 잡을 수 있어. 내가 인생 방향 정해줘. 지금 당장 목표 세워. 그게 시작이야. 현대상사 자금 위기 왔을 때 일이야. 은행대출 막히고 거래처 대금 밀렸어. 직원들 패닉 상태였지. 회의실 들어가니까 아우성이었어. 어떡하냐고 망하는 거 아니냐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나? 현금 얼마 있나? 지금 언제 들어오나? 비용 조질 걸 어딘가? 하나씩 짚었어. 감정 빼고 숫자만 봤지. 3일 버틸 돈 있었어. 일주일 뒤 입금 예정이었어. 버티면 됐어. 불필요한 지출 끊고 거래처한테 사정했어. 버텼어. 감정적으로 움직였으면 망했을 거야. 냉정하게 계산했으니까 살았어. 위기 때 감정 들어가면 판단 허려. 명예야 길 보여. 현대건설 정동 현장 폭동 났을 때 기억나. 현재 인부들 임금 문제로 난리였어. 현장 소장 급하게 전화 왔어. 큰일 났다고. 이게 큰일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봐. 물었지. 소장 감정 섞여서 말이 안 됐어. 진정하라고 했어. 상황만 말하라고. 인부 몇 명이 어떤 요구하는지 이야기했어. 요구사항 들어보니까 협상 가능했어. 임금이 아니라 지급 시기 문제였거든. 지급 시기 앞당긴다고 약속했어. 폭동 진정됐어. 냉정하게 파악했으니까 해결 방법 찾은 거야. 감정 휩싸이면 문제 커 보여. 냉정하면 해결책 보여. 현대자동차 대량 리콜 사태
그때도 그랬어. 임원들 당황했어. 회사 이미지 망했다고 난리였지. 착하게 말했어. 망한 건 아직 없어. 대응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감정 버리고 계획 세우자. 리콜 비용 얼마나, 고객 보상 어떻게 할까. 방지 대책은 뭔가 하나씩 정했어. 신속하게 실행했지. 냉정하게 대응하니까 오히려 신뢰 얻었어. 책임감 있다고 평가받았어. 위기 때 냉정함이 신뢰 만들어. 현대중공업 수주 대박 났을 때도 냉정함 필요했어. 대형 선박식 첫 동시 계약 들어왔어. 직원들 흥분했지. 애들 잘 됐다고 기뻐했어. 근데 냉정하게 봤어. 시척 동시 진행 가능한가, 인력 충분한가, 차질 확보됐나. 만약에 품질 떨어질 수 있었어. 10척 중 6척만 받고 4척은 나중으로 미뤘어. 감정적으로 욕심냈으면 문제 생겼을 거야. 냉정하게 판단해서 품질 지킨 거야. 좋을 때도 냉정해야 해. 흥분하면 실수해. 현대제철 철강 가격 폭등할 때 경험이야. 매출 확 늘었어. 이거 하는 분위기였지. 근데 냉정하게 생각했어. 이 가격 계속 할까. 이제 반년 뒤 가격 폭락했어. 비축금으로 버텼어. 다른 제철소는 어려워했는데 우리는 견뎠지. 냉정함이 위험 대비하게 해. 근데 운이 급등할 때도 비슷했어. 이 배만 있으면 도움 됐어. 배 늘리자는 목소리 컸지. 냉정하게 봤어. 운임 고점인가 중간인가 분석하니까 고점 가까웠어. 지금 배 사면 나중에 손해. 이제 배 안 샀어. 안주 설득하고 기술 배우고 하나씩 준비하니까 두려움보다 할 일이 보이더라고. 첫 선박 건져 들어갔어. 어려웠지. 근데 매일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두려움 없어졌어. 이제 이러니까 두려워할 시간 없었어. 행동이 두려움 뭐라는 거야. 두려움은 생각에서 커져. 가만히 있으면 상상만 하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채로는 안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고. 현대전자 신사업 시작할 때 두려웠어. 반도체 시장 경쟁 치열하고 투자 많이 들고 실패하면 회사 위험해질 수 있었어. 두려워서 망설였어. 몇 달 동안. 근데 망설이는 동안 경쟁사는 앞서가더라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 결정했지. 투자 시작했어. 장비 들여오고 인력 채용하고. 바쁘게 움직이니까 두려움 잊혔어. 할 일이 많으니까. 행동이 두려움 대신한 거야. 초기 어려움 많았어. 근데 하나씩 해결했지. 해결하면서 자신감 생기고. 두려움은 점점 작아졌어. 끝내 성공했고. 두려움 느낄 때 생각 멈춰. 행동 시작해. 작은 거라도 발 내딛는 게 제일 중요해. 첫 발 내딛으면 두 번째는 쉬워.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설할 때 두려웠어. 불화 경쟁 심하고 적자나면 어쩌나 걱정됐지. 걱정만 하면 피해 놓쳐. 일단 시작했어. 시장 조사하고 하주 만나고 움직이니까 정보 모이더라고. 수요 파떼고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 리스크 줄이려고 주 한 번 운항 반응 보면서 조절하기로. 실제로 시작하니까 두려움보다 할 일이 보였어. 주 반응 좋았어. 수요했더라고. 운항 늘렸지. 두려움은 사라졌어. 행동해보니까 괜찮았던 거야. 두려움은 착각이었어. 두려움 이기는 방법 하나야. 행동. 생각으로는 못 이겨.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움만 없어져. 행동해야 없어져. 현대백화점 세지점 오픈할 때 두려웠어. 입지 괜찮나? 고객 올까? 경쟁 백화점이 바로 옆인데 좀 많았지. 걱정만 하면 안 돼. 오픈 준비 시작했어. 상품 구성하고 직원 교육하고 마케팅하고 바쁘게 준비하니까 두려움 잊었어. 날 고객 많이 왔어. 준비 잘했으니까 성공적이었지. 두려움은 기우였어. 행동하니까 결과 좋았던 거야. 지금 두려운 거 있나? 시작하고 싶은데 두려운 거.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마. 작게라도 시작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자료 하나라도 찾아봐. 작은 행동이 두려움 줄여. 두려움 사라져. 행동이 용기야. 현대조선 신기술 도입할 때 두려웠어. 비용 많이 들고 실패하면 손해고. 근데 도입 안 하면 경쟁 뒤처져. 고민됐지. 고민만 하면 시간과 결정했어. 도입하기로 작은 프로젝트부터 적용했어. 테스트하면서 배우고 행동하니까 노하우 쌓였어. 기술 안정화됐어. 확대 적용했지. 두려움은 사라졌어. 할 수 있다는 거 증명했으니까 행동이 증명한 거야. 두려움은 허상이야.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 생각 속에만 있어. 행동하면 현실을 생각보다 괜찮아. 행동 두려워도 행동해. 작게라도 시작해. 계속해. 그러면 두려움 약해져. 결국 사라져. 행동이 두려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야. 똑같이 일해도 생각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현대 상사에서 영업사원 2명 있었어. 같은 제품 팔았지. 같은 시간 일했고. 근데 실적 차이 코스 한 명은 많이 팔고 한 명은 적게 팔고. 왜 그런가 봤어. 일하는 방식. 고객 만나고 제품 설명하고. 근데 생각이 달랐어.
접근 방식이 달랐지. 잘 파는 사원은 고객 니즈 먼저 물어봤어. 만약에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 있는지 들어보고 맞춤 제안했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못 파는 사원은 제품 설명만 했어.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고 고객 니즈는 안 물어봤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지. 같은 일인데 생각 차이가 별거 만든 거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면 잘 팔려. 제품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팔려. 생각의 결과야. 현대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봤어. 작업자 2명 같은 일 했어. 이건 100시간 일했는데 품질 차이 났어. 한 명은 설계 의도 생각하면서 했어. 지금 들어가나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인가 이해하고 작업했지. 품질 좋았어. 다른 한 명은 그냥 도면대로만 했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실수 많았어. 단격 틀리고 위치 틀리고 생각 안 하니까 실수한 거야. 같은 일인데 생각하면서 하면 품질 올라가. 생각 없이 하면 품질 떨어져. 생각이 차이 만드는 거야.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서도 그랬어. 조립工 2명 같은 부품 조립했어. 저 같은 시간 일했는데 분량률 차이 났어. 한 명은 부품 기능 이해하고 조립했어.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분량 거의 없었어. 다른 한 명은 그냥 끼우기만 했어. 기능 모르고 빨리 하려고만 했지. 분량 많이 나왔어. 생각 없이 하니까 실수한 거야. 생각이 있으면 주의 깊어져. 실수 주로. 생각 없으면 기계적이야. 실수 많아. 그 일인데 생각 차이가 결과 만드는 거야. 근데 중공업 용접 작업도 그랬어. 용접工 2명 같은 부위 용접해서 같은 시간인데 품질 차이 났어. 한 명은 용접부 구조 생각하면서 했어. 응력 집중되는 것 더 신경 쓰고 품질 관리 철저히 분량 없었어. 다른 한 명은 그냥 용접만 했어. 어디든 똑같이 신경 안 썼지. 균열 나고 분량 나고 생각 없이 하니까 문제 생긴 거야. 같은 기술 같은 시간인데 생각 차이가 품질 차이 만든 거야. 생각하면서 일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현대전자 검사 부서에서도 봤어. 검사원 2명 같은 제품 검사했어. 같은 시간인데 불량 발견율 차이 났어. 천유은 불량 패턴 생각하면서 검사했어. 어디서 많이 나오나 왜 나오나 분석하면서 검사했지. 불량 잘 찾았어. 다른 한 명은 그냥 눈으로만 봤어. 생각 없이 비계적으로 불량 놓치는 거 많아서 생각 안 하니까 못 본 거야. 같은 검사인데 생각하면서 하면 정확도 올라가. 생각 없이 하면 놓쳐. 생각이 정확도 만드는 거야. 현대상선 화물관리에서도 그랬어. 관리자 2명 같은 일 했어. 화물 적재 계획 같은 시간인데 효율 차이 났어. 한 명은 항구별 하역 순서 생각했어. 어디서 먼저 내릴까 고려해서 적재 계획 짰지. 효율 좋았어. 시간 짧았고. 다른 한 명은 그냥 공간만 봤어. 어디 비었나 거기 놓고 하역 순서 생각 안 했어. 비효율 많았지. 하역 시간 길고. 여라 같은 일인데 한 발 더 생각하면 효율 올라가. 당장만 생각하면 비효율 생겨. 생각의 깊이가 차이 만드는 거야. 현대백화점 판매 직원 둘 있었어. 같은 매장 같은 상품 팔았어. 근데 실적 차이 컸지. 한 명은 단골 많고 한 명은 적고. 잘하는 직원은 고객 기억했어. 아니 뭐 샀나 어떤 스타일 좋아하나 생각하고 추천했지. 고객 만족도 못 봤어. 못하는 직원은 오늘만 봤어. 고객 기억 안 하고 그냥 눈앞 상품만 타려고. 단골 안 생기지. 생각 차이가 실적 만든 거야. 똑같은 일이야.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 고객 관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잘 돼. 당장만 생각하면 단기로 끝나. 현대조선 설계 부서 봤어. 설계사 2명 같은 선박 설계해서 같은 시간인데 품질 차이 나서 한 명은 시공성 생각했어. 이렇게 설계하면 현장에서 만들기 쉬운가 주저하면서 설계했지. 현장 작업 순조로웠어. 다른 한 명은 도면만 생각했어. 이론적으로만 맞추고 현장 생각 안 했어. 시공 어려워서 수정 많이 들어갔지. 근데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완성도 올라가. 당장만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생각의 범위가 결과 좌우하는 거야. 현대시멘트 배송 기사 둘 있었어. 같은 구역 배송했어. 같은 시간인데 고객 만족도 차이 났어. 한 명은 현장 상황 생각했어. 비 오면 작업 어려울 테니 일찍 가고 공사 일정 맞춰주고 고객들 좋아했지. 다른 한 명은 자기 편한 대로만 했어. 맞춰가고 현장 사정 신경 안 써서 불만 많았어. 생각 차이가 평가 만든 거야. 일은 똑같아. 배송이야.
근데 고객 입장 생각하면 서비스로 올라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불만 생겨. 생각이 평가 바꾸는 거야. 현대토건 청량 기사 둘 봤어. 같은 현장 청량했어. 같은 시간인데 정확도 차이 났어. 한 명은 5차원이 생각했어. 온도습도 영향 고려하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 내고 정확했어. 다른 한 명은 한 번만 재고 끝이었어. 빨리 끝내려고 5차 생각 안 했지. 나중에 문제랬어. 생각 없이 하니까 실수한 거야. 같은 측량인데 정확도 추구하는 생각이 있으면 품질 올라가. 빨리만 하려는 생각이면 문제 생겨. 생각이 품질 결정하는 거야. 현대산업개발 분양 상담은 둘이 있었어. 같은 아파트 분양 상담했어. 분양률 차이 컸어. 한 명은 고객 상황 생각했어. 가족 구성, 직장, 위치, 예산 파악하고 맞춤 추천했지. 계약 많이 됐어. 다른 한 명은 아파트 장점만 말했어. 고객 상황 안 물어봤어. 획일적이었지. 계약 적었어. 생각 차이가 실적 만든 거야. 똑같이 상담해도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과 달라. 제품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한계 있어. 생각의 방향이 결과 좌우해. 근데 월뱅크 주 직원 둘 봤어. 같은 주소에서 일했어. 근데 고객 재방문율 차이 났어. 한 명은 차량 상태 신경 썼어. 공기압 봐주고 워셔액 채워주고 생각하면서 서비스했지. 고객들 다시 왔어. 다른 한 명은 주유만 했어. 빨리 끝내고 추가 서비스 생각 안 했어. 고객 기억 안 하고 재방문 적었지. 같은 일인데 한 걸음 더 생각하면 차별화돼. 최소한만 생각하면 평범해. 생각이 차별화 만드는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관리자 둘 있었어. 같은 창고 관리에서 같은 시간대 효율 차이 났어. 한 명은 재고 회전율 생각했어. 나가는 걸 앞에 배치하고 동선 줄이고 효율 좋았어. 다른 한 명은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쌓았어. 회전율 생각 안 했어. 내려면 뒤에서부터 뒤지고 비효율 많았지. 같은 관리인데 효율 생각하면 생산성 올라가. 생각 없이 하면 낭비 생겨. 생각이 효율 만드는 거야. 지금 하는 일이 있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 이계적으로만 하나, 아니면 개선점 찾으면서 하나 생각 차이가 성장 만들어. 똑같은 일 10년 해도 생각 없이 하면 성장 없어. 1년만 해도 생각하면서 하면 실력 늘어. 시간이 아니야. 생각이야. 현대 엘리베이터 수리 기사 둘 봤어. 같은 고장 수리했어. 한 명은 근본 원인 찾았어. 왜 고장났나 생각하고 재발 방지까지 했지. 다른 한 명은 증상만 고쳤어. 원인 생각 안 했어. 또 고장났어. 생각 차이가 품질 만든 거야. 일할 때 왜? 라는 질문 해봐. 왜 이렇게 하나 더 나은 방법 없나? 생각하면서 일하면 개선돼. 기계적으로 하면 제자리야. 현대건설직에 정비기사 둘이 있었어. 같은 장비 점검했어. 한 명은 마모 패턴 생각했어. 이 많이 달나? 왜 달나? 예방 정비했지. 다른 한 명은 고장나면 고쳤어. 예방 생각 안 해서 고장 많았어. 생각 차이가 신뢰도 만든 거야. 똑같은 일이야. 근데 한 발 앞서 생각하면 문제 막아. 당장만 생각하면 문제 생겨. 생각의 시간축이 결과 바꾸는 거야. 생각을 바꿔봐. 일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나? 더 나은 방법은 뭔가 속 물어봐. 생각의 티 퍼지면 결과 달라져. 똑같은 시간 일해도 생각에 따라 결과 천지 차이야. 생각하면서 일해. 그게 진짜 실력 늘리는 길이야. 그 생각에 결과 만드는 거야. 남들이 피한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현대 상사 초기에 부도난 업체 채권이 있었어. 타기 어려웠지. 다들 포기했어. 법적 조치 비용 많이 들고 시간 걸리니까. 근데 그냥 포기하기 아까웠어. 금액 컸거든. 파산 절차 들여다봤지. 복잡했어. 다들 피하는 이유 알겠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파고들었어. 변호사 선임하고 채권자 회의 참석하고 시간 걸렸지. 근데 결국 일부 해소했어. 다른 채권자들 포기했던 거야. 우리만 했지. 그래서 배당 많이 받았어. 남들 피한 문제 끝까지 붙잡으니까 결과 나온 거야. 그 경험이 노하우 됐어. 부실 채권 처리 방법 알게 됐지. 나중에 비슷한 일 생기면 빨리 대응할 수 있었어. 문제가 자산된 거야. 현대건설 초기에 어려운 현장이 있었어. 집안 약하고 접근로 좁고 이런 업체들 입찰 안 해서 어렵다고 수익 안 난다고 우리는 했어. 어렵지만 방법 찾으면 되니까 집안 보강 공법 연구하고 장비 특수하게 개조하고 해결책 찾았지. 공사 성공했어. 기술력 쌓였어. 어려운 현장 해결 능력 생긴 거야. 다음부터 비슷한 현장 의대 들어왔어.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남들 피한 문제 해결하니까 경쟁력 됐어. 독점 시장 생긴 거지. 문제 피하면 기회도 못 봐. 문제 붙잡으면
기회 생겨. 차 개발했던 남자 있었어. 엔진 소음 문제 기술적으로 어려웠어. 해외 업체들도 고민하는 거였지. 다들 피하고 싶었어. 이제 연구 개발 오래 걸리고 비용 많이 들고, 근데 피하면 경쟁력 없어. 부딪혔어. 몇 년 걸렸어. 소재 연구하고 구조 개선하고 시행착오 많았지. 근데 결국 해결했어. 독자 기술 확보한 거야. 기술이 차별화됐어. 다른 제조사 못 따라왔거든. 남들 피한 문제 해결하니까 앞서간 거야. 문제가 기회였던 거지. 현대중공업 초기에 대형 선박 건조 어려웠어. 어렵고 경험 없고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 작은 선박이나 하라고. 근데 대형 선박 해야 수익 마피할 수 없었어. 저녁에 시작했지. 해외 전문가 초빙하고 직원 교육하고 첫 대형 선박 건조 들어갔어. 문제 많았어. 용접 불량 구조 변형 이제 하나씩 해결했지. 시간 걸렸어. 근데 완성했어. 그 경험이 기술력 됐어. 대형 선박만 들 수 있는 조선소 많지 않았거든. 경쟁력 생긴 거야. 남들 피한 문제 해결하니까 차별화된 거지. 문제 피하면 편해. 문제 붙잡으면 힘들어. 당장은 근데 성장에 문제가 성장의 씨앗이야.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수율 낮았어. 기술 부족했지. 경쟁사들은 이미 안정화됐고 따라잡기 어려웠어. 포기하고 싶었어. 투자만 계속 들어가고 결과 안 나오고. 근데 포기하면 끝이야. 계속 붙잡고 있었지. 문제 하나하나 해결했어. 공정 개선하고 장비 최적화하고 몇 년 걸렸어. 근데 수율 올라갔어. 경쟁력 생겼지. 남들 이미 해결한 문제였어. 근데 우리한테는 새로운 문제였지. 피하지 않고 해결하니까 기술을 확보한 거야. 문제가 자산된 거야. 근데 상선 초기에 적자 항로 있었어. 화물적 꼭 경쟁 심하고 다른 선사들 철수했어. 수익 안 나니까 우리는 유지했어. 적자 줄이는 방법 찾기 시작했지. 화주 발굴하고 운항 효율 높이고 시간 걸렸어. 몇 년. 근데 흑자 전환했어. 경쟁사 없으니까 시장 독점됐지. 염난 남들 포기한 항로 지키니까 기회된 거야. 문제는 진입장벽이야. 어려우니까 남들 안 들어와. 해결하면 독점 시장 생겨. 문제 피하지 마. 기회를 피하는 거야. 현대백화점 초기에 어려운 입지 있었어. 접근성 나쁘고 주변 상권 약하고 다른 백화점 안 들어가려 했지. 입지 개선 방법 찾았어. 택버스 운영하고 주차장 확충하고 마케팅 강화하고 시간 걸렸지. 고객 늘기 시작했어. 경쟁 없으니까 독점됐어. 나중에 다른 백화점 들어오려 했는데 우리 자리 확보했지. 남들 피한 입지 선점하니까 이득 본 거야. 문제 있는 곳에 기회 있어. 쉬운 곳은 이미 다 차 있어. 어려운 곳에 빈자리 있지. 어려움 해결하면 그 자리 내 거야. 현대조선 해외 진출할 때 어려운 시장 있었어. 규제 많고 현지화 어렵고 다른 조선소 포기했어. 우리는 진출했어. 현지 파트너 찾고 규제 대응하고 어렵게 자리 잡았지. 경쟁사 없으니까 수주 잘 됐어. 남들 피한 시장 들어가니까 선점 효과 본 거야. 이제 문제 많은 곳일수록 보상 크다니까 피하지 마. 부딪혀. 현대시멘트 초기에 원자재 수급 문제 있었어. 안정적 공급처 없고 가격 변동 심하고 다른 업체들 고민만 했어. 우리는 해결책 찾았어. 황산 직접 확보하고 한계계약 체결하고 투자 많이 들었지. 근데 안정됐어. 원자재 안정적으로 확보하니까 생산 안정돼서 경쟁사들 원자재 구하느라 호둥될 때 우리는 안정적이었지. 문제 해결하니까 경쟁력 생긴 거야. 문제는 질문이야.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해결책 찾는 과정에서 배워. 성장해. 문제 피하면 질문 안 생겨. 배움 없어. 현대토건 초기에 자금 부족 문제 있었어. 큰 공사 못 맡았지. 다들 이걸 한계라고 생각했어. 큰 공사 맡을 수 있게 됐어. 문제 해결 방법 찾으니까 성장했어. 한계라고 생각한 게 한계 아니었던 거야. 문제에 붙잡고 방법 찾으면 돌파구 생겨. 이렇게 하고 싶은 문제 있나? 어렵고 복잡하고 피하지 마. 그게 기회야. 남들도 피하니까 경쟁 없어. 해결하면 내 거야. 이런 문제 앞에서 물어봐.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 있을까? 계속 파고들어. 반드시 방법 있어. 찾으면 새로운 길 열려. 문제가 길이야. 성장은 뜻밖의 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순간에 시작된다. 현대상사 운영할 때 매일 장부 정리했어. 지루했지. 똑같은 일 반복이야. 근데 빠뜨리지 않았어. 매일 했어. 몇 년 지나니까 데이터 쌓였어. 거래 패턴 보이고 성수기 비수기 보이고 그 데이터로 계획 세웠지. 재고 관리 개선하고 자금 운영 효율화하고 성장했어. 갑자기 된 거 아니야. 매일 장부 정리한 게 쌓여서 된 거야. 지루한 반복이 데이터 만들고 데이터가 성장 만든 거지.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매일 작게 하는 게 강해. 한 번은 잊혀. 매일은 쌓이는 게 성장이야. 건대건설 기술 개발할 때도 그랬어. 매일 현장 데이터 기록했어. 문제점 개선 사항 빠뜨리지 않고 적었지. 몇 년 지나니까 노하우 됐어. 현장별 특성 파악되고 공법별 주의점 정리되고 그게 기술력 됐지. 매뉴얼 만들어졌어. 성장은 매일 기록한 데서 왔어. 특별한 날 아니야. 평범한 날들 모여서 특별해진 거야. 꾸준함이 실전 만든 거지. 현대자동차 품질 개선도 매일 했어. 불량 나오면 기록하고 원인 파악하고 대책 세우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 작은 개선들이었어. 한 번에 하나씩. 근데 쌓이니까 커졌지. 1년 지나니 불량률 단으로 줄었어. 급적인 변화 아니야. 매일 조금씩 나아진 거야. 뜻밖의 성장 기대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성장은 매일 쌓아가는 거야. 지루해도 계속하는 거지. 그게 진짜 성장이야. 현대중공업 용접 기술 향상도 매일 훈련한 거야. 현역공들 매일 연습했어. 똑같은 동작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루했겠지. 근데 계속했어. 몇 달 지나니까 실력 늘었어. 속도 빨라지고 품질 좋아지고 갑자기 된 거 아니야. 매일 연습한 게 쌓인 거야. 천재는 하루 만에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매일 연습한 사람이 천재처럼 보이는 거야. 꾸준함이 현재 만드는 거지. 현대전자 수율 개선도 매일 했어. 공정 파라미터 조금씩 조정하고 결과 기록하고 하루 한 가지씩. 그런 변화만 몇 달 지나니까 최저급 찾았어. 율 올라갔지. 급적인 발견 아니야. 매일 조금씩 시도한 게 축적된 거야. 꾸준한 시도가 최적화 만든 거지. 성장은 축제 아니야. 일상이야.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화려하지 않아. 조용해. 근데 강해. 현대 단가 현대상선 서비스 개선도 매일 했어. 고객 불만 하나씩 해결하고 절차 하나씩 개선하고 그런 것들이 했어. 몇 년 지나니까 서비스질 확 올라갔어. 고객 만족도 높아지고 재이용률 늘고 갑자기 된 거 아니야. 매일 작은 개선 쌓인 거야. 큰 변화 꿈꾸지 마. 작은 변화 매일 해. 그게 모여서 큰 변화 돼. 꾸준함이 기적 만드는 거야. 현대백화점 매출 증가도 매일 노력한 거야. 고객 응대 개선하고 상품 구성 조정하고 하루 한 가지씩 1년 지나니까 흠 늘었어. 어느 날 갑자기 는 거 아니야. 매일 조금씩 나아진 게 축적돼서 결과 나온 거지. 사람들은 성공 순간만 봐. 결과만 보지. 근데 그 뒤에 매일 쌓은 시간 있어. 그게 진짜야.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현대조선 영업실적 향상도 매일 고객 관리한 거야. 전화 한 통씩 하고 방문 한 번씩 하고 꾸준히 접촉 유지했지. 몇 년 지나니까 신뢰 쌓였어. 수주 늘었지. 특별한 영업 비법 없어. 매일 연락하고 관계 유지한 거야. 신뢰 만든 거지. 성장하고 싶으면 매일 해. 무엇이든 작은 것 하루뿐이라도 꾸준히 하면 쌓이면 커져. 그게 성장이야. 현대시멘트 품질 안정화도 매일 과제한 거야. 원료 배합 체크하고 온도 확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지루한 일이지. 몇 년 지나니까 품질 안정됐어. 운동폭 줄고 클레임 없어지고 갑자기 된 거 아니야? 매일 체크한 게 안정 만든 거야. 뜻밖은 없어. 다 이유 있어. 나타난 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돼 있었던 거지. 현대 토건 안전사고 줄어든 것도 매일 안전 교육한 거야. 작업 전에 10분씩 매일 반복했어. 지루했겠지. 근데 계속했어. 1년 지나니까 사고 확 줄었어. 안전의식 자리 잡았거든. 급적인 변화 아니야. 매일 10분 교육이 습관 만들고 습관이 안전 만든 거야. 습관이 성장이야. 한번 잘하는 거 성장 아니야. 매일 하는 게 성장이지. 습관 만들어. 작은 거라도 매일 해. 현대산업개발 영업 성과도 매일 쌓은 거야. 고객 명단 정리하고 연락하고 하루 몇 명씩 꾸준히 했어. 몇 달 지나니까 고객 풀 커졌어. 안 늘었지. 특별한 기법 없어. 매일 연락한 거야. 꾸준함이 네트워크 만든 거지. 성장은 축적이야. 한방 없어. 복권 당첨처럼 갑자기 안 돼.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거야. 꾸준함이 부자 만들어. 현대오일뱅크 고객 충성도도 매일 쌓은 거야. 친절하게 응대하고 서비스 챙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반복했지. 몇 년 지나니까 단골 많아졌어. 재방문율 높고 갑자기 생긴 거 아니야. 매일 친절이 쌓여서 신뢰된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나? 매일 하는 거 있나? 없으면 만들어 작은 거 하루 10분이라도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책 읽기든 운동이든 공부든 매일 해. 기루해도 계속해. 몇 달 지나면 달라져 있어. 스스로 놀랄 거야. 현대글로비스
서비스 물류 효율도 매일 개선한 거야. 동선 하나씩 줄이고 절차 하나씩 간소화하고 작은 개선들 매일 1년 지나니까 효율 크게 올라가서 극적인 혁신 없었어. 매일 작은 개선이 축적된 거야. 그 꾸준함이 혁신 만든 거지. 등장은 조용, 드라마틱하지 않아. 내 비슷해 보여. 근데 쌓여. 어느 날 보면 달라져 있어. 그게 진짜 성장이야. 현대 엘리베이터 기술 향상도 매일 공부한 거야. 그냥 매뉴얼 읽고 사례 분석하고 하루 1시간씩 빠짐없이 몇 년 지나니까 전문가 됐어. 문제 해결 빨라지고 신뢰 쌓이고 갑자기 된 거 아니야. 매일 1시간이 시작 만든 거야. 뜻밖의 순간 기대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매일 쌓는 거야. 꾸준히. 그게 성장이야. 매일 하나씩 해. 그게 답이야.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기회를 믿어야 한다. 천대상사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말렸어. 무역업 어렵다고 경쟁 심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했지. 근데 믿었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의심하면 준비 안 돼. 대충 하게 돼. 믿으니까 제대로 준비했어. 열심히 배우고 철저히 계획 세우고 첫걸에 성공했어. 믿음이 준비 만들고 준비가 성공 만든 거야. 의심했으면 기회도 못 봤을 거야. 이제 믿음이 시야 열어준 거지. 기회는 믿는 사람한테 보여.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 같은 상황인데 믿는 사람은 기회 보고 의심하는 사람은 위험 봐. 현대건설 대형 공사 입찰할 때 팀원들 의심했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경험 부족한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팀한테 말했어. 우리 할 수 있어. 방법 찾으면 돼. 팀원들 믿기 시작했어. 분위기 바뀌더라고. 적극적으로 준비했지. 혹시 입찰 준비 잘 됐어. 그녀가 최선 다한 거야. 의심했으면은 반신반의하면서 준비했겠지. 결과 달랐을 거야. 믿음이 태도 바꾼 거야. 믿음은 에너지야. 힘나게 해. 의심은 브레이크야. 발목 잡아. 기회 잡으려면 믿음 필요해. 의심하면 기회 못 잡아. 자동차 개발할 때 불가능해 보였어.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다들 의심했지. 근데 믿었어. 만들 수 있다고 믿으니까 방법 찾기 시작했어. 뭔가 영입하고 기술 배우고 의심했으면 포기했을 거야. 너무 어렵다고 믿음이 도전 가능하게 만든 거야. 모델 완성했어. 쉽지 않았어. 근데 믿었으니까. 의심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믿음이 끝까지 가게 만든 거지. 뒤에는 끝까지 가는 사람한테 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한테 안 와. 여가라. 가려면 믿음 필요해. 의심하면 중간에 멈춰. 현대 중공업 조선소 만들 때 주변에서 반대했어. 규모 너무 크다고, 리스크 크다고. 근데 믿었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투자 결정했어. 큰 돈 들어갔지. 의심했으면 못했을 거야. 두려웠어. 믿음이 결단 가능하게 만든 거야. 선서 완성했어. 그냥 크주 들어왔고 성공했지. 믿었으니까 가능했어. 의심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믿음이 기회 잡은 거야. 의심은 가능성 차단이 안 된다고 미리 결론 내리니까. 믿음은 가능성 열어 방법 있을 거라고 계속 찾으니까.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불합실해서 투자 크고 성공 보장 없고 의심스러웠지. 근데 믿었어. 시장 있다고 기술 확보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과감하게 투자해서. 의심했으면 취조했을 거야. 조금씩만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개념이 속도 만든 거야. 사업 성공했어. 시간 걸렸지만 믿었으니까 버텼어. 의심했으면 중간에 철수했을 거야. 믿음이 인내 만든 거지. 얘는 인내해. 시간 걸려. 인내하려면 믿음 필요해. 의심하면 못 기다려. 조급해져. 현대 상선 항로 개설할 때 수익 불확실했어. 화물 확보 안 될 수도 있고 의심스러웠어. 근데 믿었어. 수요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개설했어. 초기 적자 봤지. 근데 계속했어. 믿었으니까. 의심했으면 바로 접었을 거야. 믿음이 지속 가능하게 만든 거야. 극자 전환했어. 시간 걸렸지만 믿었으니까 기다렸어. 의심했으면 포기했을 거야. 믿음이 성과 만든 거지. 믿음은 렌즈야. 기회 보이게 해줘. 의심은 필터야. 기회 가려. 같은 상황 봐도 믿는 사람은 가능성 보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애물 봐. 현대백화점 새 지점 오픈할 때 경쟁 심했어. 옆에 대형 백화점 있고 의심스러웠지. 근데 믿었어. 차별화하면 된다고 믿으니까 전략 세웠어. 이제 고객 서비스 강화하고 상품 구성 차별화하고. 의심했으면 소극적으로 했을 거야. 믿음이 적극성 만든 거야. 성공했어. 고객 확보했고 매출 올랐고 그냥 뭐 가능했어. 의심했으면 시도도 안 했거나 실패했을 거야. 기회는 믿는 사람이 만들어 기다리는 게 아니야. 믿고 움직이면 기회 생겨. 의심하고 안 움직이면 기회 없어. 현대조선 신기술 도입할 때 인력이 있어서 검증 안 됐고 비용 많이 들고
의심스러웠어. 근데 믿었어. 경쟁력 될 거라고 믿으니까 도입했어. 시행착오 있었지. 근데 극복했어. 믿었으니까 포기 안 했던 거야. 의심했으면 초기 실패해서 접었을 거야. 기술 안정화됐어. 경쟁력 생겼지. 믿음이 성과 만든 거야. 의심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지금 기회 앞에 서 있나? 의심스러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나? 그럼 먼저 믿어봐.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보여. 방법이, 가능성이. 의심하면 안 보여. 장애물만 보여. 믿음이 시작이야. 의심 버리고 믿어. 근데 시멘트 사업 확장할 때 시장 포화됐다는 말 많았어. 의심스러웠지. 근데 믿어서 수요 더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그냥 믿으니까 투자했어. 시설 확충하고 품질 개선하고. 의심했으면 망설였을 거야. 믿음이 결단 만든 거야. 성공했어. 시장 확대됐고 점유율 올랐고 가능했어. 의심은 기회 막아, 믿음은 기회 열어 믿어. 그게 시작이야. 실수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이다. 현대 상사 초기에 잘못된 거래처 선택했어. 신용 확인 부족했지? 좀 됐어 안 됐어? 손해봤어. 실수였지?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 실수였으니까. 근데 멈추지 않았어. 조정했어. 신용 조사 절차 강화하고 외산 기준 엄격히 하고. 뒤로 비슷한 실수 없었어. 실수가 시스템 만든 거야. 멈춤이 아니라 개선이었지. 조정이 성장 만든 거야. 실수는 신호야. 이 문제 있다는 멈추라는 게 아니야. 바꾸라는 거지. 조정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현대건설 공사 중에 설계 오류 발견했어. 시공 들어간 뒤였어. 실수였지. 재작업 들어가야 했어. 비용 들고 시간 걸리고 포기할 수 없었어. 조정했어. 설계 수정하고 보안 공사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 절차 추가했지. 실수가 프로세스 개선 만든 거야. 완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 실수 덕분에 꼼꼼해졌거든. 멈춤이 아니라 조정이었어. 조정이 품질 높인 거지. 실수하면 사람들 멈춰 두려워서 또 실수할까봐. 근데 멈추면 끝이야. 조정하면 나아져. 실수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야. 내 자동차 시제품 테스트 중에 결함 발견했어. 브레이크 시스템 실수였어. 설계 단계 검증 부족했던 거지. 실수 연기돼서 손해봤지. 근데 멈추지 않았어. 재설계 들어갔어. 시스템 전체 재검토하고 개선하고 테스트 강화. 개선된 제품 출시했어. 안전성 높아졌어. 실수가 더 나은 제품 만든 거야. 멈춤 아니라 조정이었어. 조정이 경쟁력 만든 거지. 실수는 정보야. 뭐가 부족한지 알려줘. 그 정보로 조정하면 돼. 실수 자체는 문제 아니야. 조정 안 하는 게 문제지. 현대중공업 용접 불량 나왔어. 검사에서 걸렸지. 실수였어. 용접 조건 설정 잘못한 거야. 재작업 들어갔어. 이제 비용 손실 컸어. 근데 멈추지 않았어. 용접 조건 재검토하고 매뉴얼 정비하고 교육 강화했지. 실수가 표준화 만든 거야. 그 뒤로 용접 품질 안정됐어. 불량률 확 떨어졌어. 실수 덕분에 시스템 갖춰진 거야. 멈춤 아니라 조정이었어. 조정이 안정 만든 거지. 실수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새로운 거 시도 못해. 실수는 자연스러워. 조정하면 돼. 실수하고 조정하고 나아가는 거야. 현대전자 생산 라인 가동 초기에 불량 많았어. 설정값 잘못 잡았어. 수였지. 손해 컸어. 근데 멈추지 않았어. 데이터 모으기 시작했어. 불량 패턴 분석하고 설정값 조정하고 시행착오 거쳤지. 몇 달 걸렸어. 근데 최저값 찾았어. 수율 올라갔어. 실수가 최적화 과정이었던 거야. 멈춤 아니라 학습이었어. 조정이 효율 만든 거지. 실수는 비용이야. 근데 투자로 볼 수 있어. 배우는 비용, 조정하는 비용, 그 비용 내고 나아지는 거야. 멈추는 게 아니라 현대상선 항로 운영 초기에 스케줄 짜는 실수했어. 시간 부족했지. 지연 많이 생겼어. 화주 불만 쌓였어. 포기할 수 없었어. 스케줄 재조정했어. 여유 시간 늘리고 예비 시간 확보하고. 그죠? 조정 거쳤지. 안정됐어. 지연 줄었어. 하주 만족도 올랐어. 실수가 경험 만든 거야. 멈춤 아니라 개선이었어. 조정 신뢰 쌓은 거지. 실수 후에 행동이 중요해. 이제 일어나서 조정하면. 실수는 방향 전환 신호야. 멈춤 신호 아니야. 못 쌓였어. 실수였어. 그대로 둘 수 없었어. 고객 조사 다시 하고 상품 구성 바꾸고 마케팅 전략 수정했지. 수정했어. 시간 걸렸어. 매출 회복됐어. 오히려 더 나아졌어. 실수가 시장에 깊게 만든 거야. 멈춤 아니라 전환이어서 조정이 개선 만든 거지. 실수 인정하는 게 먼저야. 숨기면 조정 못해. 드러내야 고칠 수 있어. 인정하고 조정해. 그게 성장 과정이야. 현대조선 설계 실수 있었어. 저녁에 뭐 어려웠지. 제작 들어간 뒤 발견했어. 제작업 필요했어. 비용 많이 들었어. 멈출 수 없었어. 재설계하고 보강하고 검증 절차 추가했지. 실수가 시스템 강화한 거야. 멈춤 아니라 보완이었어. 완성됐어. 더 안전해졌어. 실수 덕분에 꼼꼼해진 거야. 조정이 품질 보증한 거지.
실수는 개선의 출발점이야. 무슨 무서워하지 마. 누구나 해. 문제는 조정 안 하는 거야. 실수하고 조정하면 당해져. 실수하고 멈추면 약해져. 현대시멘트 배합 실수했어. 강도 안 나왔지. 불량품 나왔어. 손해봤어. 실수였어. 근데 멈추지 않았어. 배합비 재검토하고 테스트 반복하고 최저 배합 찾았어. 시간 걸렸지. 근데 찾았어. 실수가 노하우 만든 거야. 품질 안정됐어. 실수 덕분에 기술 쌓인 거야. 멈춤 아니라 축적이었어. 조정이 경쟁력 만든 거지. 실수는 데이터야. 이건 안 된다는. 그럼 다른 방법 시도하면 돼. 조정하면서 답 찾는 거야. 멈추면 답 못 찾아. 현대톡은 견적 실수했어. 비용 낮게 잡았지. 공사 들어가니 적자였어. 실수였어. 손해 컸어. 근데 계속했어. 관리 강화하고 효율 높이고 적자 줄였어. 완공했지. 그 경험이 견적 능력 키운 거야. 멈춤 아니라 학습이었어. 실수가 실력 만든 거야. 조정이 전문성 높인 거지. 실수는 성장통이야. 아프지만 잘하는 거야. 현대산업개발 분양 가격 책정 실수했어. 시장 읽기 틀렸지. 판매 보전했어. 손해봤어. 실수였어. 근데 포기 안 했어. 마케팅 바꾸고 가격 조정하고 재설정했지. 조정했어. 시간 걸렸어. 근데 팔렸어. 실수가 시장 감각 키운 거야. 다음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 실수 경험이 판단력 높인 거야. 그냥 멈춤 아니라 성장이었어. 조정이 노하우 만든 거지. 실수 후에 뭐 하느냐가 차이 만들어 주저앉으면 실패자야. 일어나서 조정하면 성공자야. 이젠 실수인데 태도가 결과받고 현대오일뱅크 재고관리 실수했어. 수요 예측 틀렸지. 재고 과다 쌓였어. 실수였어. 근데 계속했어. 판매 전략 수정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하고 조정했어. 해소됐지. 실수가 시스템 만든 거야. 멈춤 아니라 개선이었어. 관리 안정됐어. 실수 덕분에 예측 모델 고도화된 거야. 조정이 효율 만든 거지. 실수는 진화의 계기야. 지금 실수했나 잘못됐나 이거 때 고칠지. 계획 세워 움직여. 실수는 끝이 아니야. 중간이야. 조정하는 과정이야. 거기서 배우고 나아지는 거야. 하지마 조정해. 그게 상장이야. 현대글로비스 물류 경로 실수였어. 비효율적이었지. 비용 많이 들었어. 손해봤어. 실수였어. 근데 멈추지 않았어. 능동 재분석하고 조정했어. 시뮬레이션 돌리고 테스트하고 효율 찾았어. 실수가 최적화 만든 거야. 비용 줄었어. 실수 덕분에 물류 노하우 쌓인 거야. 멈춤 아니라 진화였어. 조정이 경쟁력 만든 거지. 실수 두려워 말고 조정 두려워. 야, 실수는 자연스러워. 조정도 자연스러워. 실수하고 조정하고 나아가. 그게 인생이야. 멈춤 아니라 조정이야. 경쟁은 남과 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하는 것이다. 현대 상사 초기에 경쟁사 많았어. 더 크고 더 오래됐지. 여기 초라해서 거기 신경 쓰면 위초 때 못해. 경쟁사 보지 않았어. 어제 우리 봤어. 어제보다 나아졌나? 거래차나 더 늘었나? 품질 개선됐나? 그것만 봤지.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 경쟁사 따라잡으려 한 게 아니야. 어제 우리 넘으려 한 거야. 그렇게 계속하니까 커졌어. 나 어느새 경쟁사 수준 됐더라고. 달린 게 아니야. 나보고 달렸는데 결과적으로 따라잡은 거야. 자신과의 경쟁이 진짜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런 생각하면 집중 못해. 자기 길을 못 가. 현대건설 공사할 때 경쟁사 공법 신경 안 써서 우리 공법 개선에만 집중했지. 자, 어제 시공보다 오늘 시공 빠른가? 품질 나아졌나? 아니요, 매일 개선했어. 작업 순서 바꾸고 장비 효율 높이고 남 따라 한 게 아니야. 우리 기준 높인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 생긴 거지. 경쟁사 따라가려 하면 항상 뒤처져. 선두주자 따라가기만 하니까. 자기 기준 높이면 앞서가 자기만의 길 만드는 거니까. 근데 차 개발할 때 경쟁 모델 분석했어. 참날. 근데 따라하진 않았어. 우리 차 개선에 집중했지. 어제 시제품보다 나아졌나? 그냥 매 버전 개선했어. 연비 높이고 소음 줄이고 경쟁사 벤치마킹하되 우리 길 갔어. 자신과 경쟁한 거야. 그래서 독자 모델 나온 거지. 남 따라 하면 아류야. 자리와 경쟁하면 독창적이야. 어제 나보다 나아지려 하면 자기 색깔 나와. 그게 진짜 경쟁력이야. 근데 중공업 조선 기술 개발할 때 경쟁 조선소 기술 봤어. 근데 모방 안 했어. 우리 기술 발전시켰지. 어제보다 용접 빠른가? 정확한가? 매일 향상했어. 기록 갱신하려 했어. 자기 기록, 남 기록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기술 나왔어. 자신과의 경쟁이 혁신 만든 거야. 남이 그래 하면 남 수준까지만, 나이 그래 하면 한계 없어. 계속 나아가. 자기와 경쟁하는 게 무한 성장이야. 현대전자 반도체 개발할 때 경쟁사 제품 분석했어. 근데
똑같이 안 만들었어. 우리 제품 개선했지. 어제 집보다 성능 매번 개선했어. 전력 소비 줄이고 속도 높이고 이 제품과 경쟁한 거야. 남 제품과 아니라. 그러니까 차별화됐어. 만약에 남과 경쟁하면 남 기준이야. 나와 경쟁하면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높이는 게 진짜 성장이지. 남 기준 맞추는 건 추종이야. 현대상선 운항 관리할 때 경쟁 상사 스케줄 봤어. 근데 따라하지 않았어. 우리 스케줄 최적화했지. 어제보다 효율 높은가 계속 개선했어. 항로 조정하고 속도 최적화하고 자기 기록 갱신한 거야. 남 기록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 우위 생긴 거지. 남 의식하면 남는 지봐 소극적이 돼. 나 의식하면 적극적이야. 내가 주도하니까. 자기와 경쟁하는 게 주도권 갖는 거야. 현대백화점 매장 운영할 때 경쟁백화점 전략 봤어. 근데 흉내 안 냈어. 우리 서비스 향상시켰지. 어제보다 고객 만족도 높은가? 몇 배를 개선했어. 내 방식 바꾸고 편의시설을 늘리고 자기 서비스와 경쟁한 거야. 남 서비스가 아니라. 그래서 차별화됐어. 남 따라하면 평범해. 나와 경쟁하면 특별해져. 자기 색깔 나오니까 경쟁은 나와 하는 거야. 남과 아니라. 근데 그때 경쟁사 제안서 알았어. 근데 비슷하게 안 썼어. 우리 제안 강화했지. 어제 제안보다 설득력 있나? 계속 향상했어. 위터 보강하고 차별화 요소 추가하고 자기 제안과 경쟁한 거야. 남 제안과 아니라. 그러니까 수준 늘었어. 남 이기는 게 목표면 남 수준에 머물러. 그걸 이기는 게 목표면 계속 올라가. 자기 경쟁이 무한 상승이야. 현대시멘트 생산할 때 경쟁사 품질 알았어. 근데 그거 목표 안 삼았어. 우리 품질 높였지. 제품 강도 높은가 매번 개선했어. 배합 조정하고 공정 정밀화하고 자기 제품과 경쟁한 거야. 남 제품과 아니라. 그래서 업계 선두됐어. 경쟁은 비교가 아니야. 성장이야. 남과 비교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만 생겨. 나와 경쟁하면 성장감 생겨. 어제보다 나아진 게 보이니까. 근데 토건 측량할 때 다른 팀 속도 봤어. 근데 거기 맞추지 않았어. 우리 정확도 높였지. 어제보다 오차 줄었나? 계속 향상했어. 조정하고 측정 방법 개선하고 기록과 경쟁한 거야. 남 기록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뢰 쌓였어. 남 보면 조급해져.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나오면 차분해져. 꾸준히 나아가면 된다고. 자기와의 경쟁이 지속 가능해. 현대산업개발 분양할 때 경쟁단지 조건 알았어. 근데 똑같이 안 했어. 여기 다음날 우리 장점 강화했지. 어제 제안보다 매력적인가 계속 개선했어. 커뮤니티 시설 늘리고 설계 차별화하고 자기 제안과 경쟁한 거야. 남 제안과 아니라. 그래서 완판됐어.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나? 동료 친구. 그만해. 어제 너와 경쟁해. 어제보다 나아졌나? 그것만 봐. 그게 진짜 성장이야. 어제 하면 피곤해. 끝이 없어. 항상 누군가 있으니까. 나와 경쟁하면 명확해. 어제 내가 기준이니까 자기와 경쟁해. 그게 답이야. 판단은 남에게 맡기면은 인생도 남에게 맡기게 된다. 현대상사 초기에 주변 조언 많았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들으면 헷갈렸어. 이제 방향 못 잡겠더라고. 결정했어. 내가 판단하기로